가장 힘들었던 아이템 탑 7이잖아요. 팔기 전에 이런 걸 좀 알고 하셔라 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저는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가장 힘들었던 아이템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이야 뭐 매출도 나고 하니까 제가 큰 걱정 없는데, 되돌아보면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힘들지 않았던 건 뭐 연예인하고 통화하고 그들이 주문했던 이런 것들이 좀 기억 남긴 하는데, 힘들었던 것도 확실히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아,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힘들구나, 약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탑 7 뽑았고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다 보니까 확실히 단점 중에 하나죠. 내 창고에 물건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달려가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해야 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공급사와 판매자, 소비자 요 사이에서 우리가 판매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왔다 갔다 중재가 힘든 카테고리가 꽤 있습니다. 탑 7, 7위는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딱 이 제품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립식 제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DIY라고 하죠. 직접 조립하는 것들, 간단한 것도 생각보다 클레임이 많습니다. 이거 뭐 쿠팡에서도 사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뭐 신발장 이런 것도 사실 조립식인데 저는 했거든요. 근데 팔아보시면 생각보다 클레임이 많은 게, 막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써놔요. 볼까요? 안 봐요. 무슨 자신감이지. 일단 그냥 끼웁니다. 막 끼워요. 나 사오면 막 끼우고 막 일단 돌려보고 안 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DIY 제품이 생각보다 반품률이라던가 클레임이 높다. 이케아도 그 유명한 이유가 조립으로 단가를 낮추고 그 조립마저도 그림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해서 이케아인데, 이케아 것도 조립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 빡셉니다. 그래서 이케아도 반품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탑 7으로는 간단한 DIY 제품, 완성품이 아닌 조립식 제품을 생각이 나네요. 이게 신발장도 생각난다. 그 신발장이 누가 봐도 쉬운 거였거든요. 그냥 렌치도 줘서 그냥 렌치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렌치가 없다, 어딨냐, 렌치 찾아보니까 있다, 이게 안 맞다, 어떻게 돌리냐, 막 나사가 하나 없다. 심지어 그런 걸 대비해서 나사를 더 줘요, 보통 중국에서 소싱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진상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사실 그냥 반품해주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탑 6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막 조립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서랍장이고 뭐 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아동 때문입니다. 요런 서랍장 되게 작은 거 보고 이제 아동용이다, 유아용이다, 요런 서랍장 키워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 서랍장, 애기 서랍장, 우리 아이 뭐 아이방 서랍장, 이런 키워드 쓰실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리고 비니도 마찬가지예요. 비니가 딱 작고, 심지어 뭐 상세 페이지 보니까 애기가 쓴 것도 있어. 그러면은 아동용 비니, 유아 비니, 유아 빨강 뭐 털 방울 모자, 이런 키워드 쓸 것 같은데, 유아, 아동 이런 키워드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런 키워드를 쓸 거라면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보통 그냥 일반 제품이 애기들이 써도 되겠네 라고 하고 키워드를 쓰게 되면 어때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요건 그나마 희망적인 건, 아직까지 마켓에서 막 엄청나게 강하게 계정 날려 이게 아닙니다. 너 상품명에 지금 아동이랑 이런 거 들어갔으니까 인증해야 돼. 인증이 아닌 거면 상품명 수정해. 이렇게 경고성으로 오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탑 6에 넣었어요. 막상 해보면 유아용으로 넣고 싶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KC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동용 장난감들은 대부분 KC가 있으니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즉 KC 인증이 있으면 마음껏 써도 되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쓰면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위로 넣었고요. 다음 5위입니다. 이런 거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고려 청자, 도자기. 이게 왜 힘드냐면, 저는 이런 제품 실제로 해외 판매도, 저는 아마존, 이베이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해외 판매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어때요? 잘 깨져요. 그러니까 위탁으로 하면 물론 우리가 보내진 않고 도매 사이트에서 보내겠지만, 어떤 신문지에다가 뽁뽁이 해도 택배 기사님들이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파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화를 많이 내요. 내가 지금 받자마자 이거 손님이 와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2개나 깨졌다. 어떡할 거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또 죄송한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도매 사이트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도매 사이트랑 좀 많이 싸우게 되는 제품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 하는 도매 사이트들은 심지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예쁨 소품 사이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교환 반품을 잘 안 받아줘요. 파손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받아서 쓰고 또 반품하기도 하고요. 한 번 쓰고 반품하기도 하고 잘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지만 뭐 우리가 포장하더라도 사실은 잘 깨지는 제품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 컵에 약간 이빨 나간다고 표현을 하죠. 이빨 하나 나가면 바로 반품이거든요. 참 배송하기도 어렵고 수입하기도 어렵고 판매하기도 어렵고 위탁으로 해도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지기 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4등은요 이제 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음식물이죠. 과일. 이게 상세 페이지만 보면 이 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내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쓰다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팔더라도 맛있고 좋았고 신선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일, 음식물들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확 시기에 따라 다르고 막 뭐 비가 왔다던가 일조량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상세 페이지는 늘 최상급의 맛있는 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환 반품이 정말 많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택배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머니한테 보내면 좀 과격한 기사님들은 던지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던져요. 한 번 던지면 안에 게 다 터집니다. 심지어 귤은 어때요? 그 껍질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제품이고 달면 달수록 좋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어때요? 던지면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딸기, 귤, 이런 농산물, 이런 식품들은 택배 기사님들하고도 싸움이 생깁니다. 일단 전화가 와서 언성이 높죠. 벌써 아니 이게 받자마자 반이 터졌어요. 그럼 일단 사과하고 저희는 또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매 사이트에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뽁뽁이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럼 또 벌써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 차이가 생기죠. 고객은 이미 화가 났어요. 어떻게 중간에서 우리가 또 손해봐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진 좀 주세요 해서 봐라 깨졌지 않냐. 그럼 또 이거 기사님이 막 던졌나 보네요. 그러면 뭐 그냥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요건 기사님하고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사님하고 또 싸워. 그럼 또 싸우다가 또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또 나한테 전화 와. 당신이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특히 먹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무조건 100%또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탑4라서 그래서 저는 과일, 식품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탑3로 가면 이제 이 제품은 실제로 제가 팔았던 겁니다. 제가 이케아 거 판 적이 있어가지고 이케아 거 팔고 판매되면 이케아 가서 사와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팔리는 이유가 물론 이케아도 이제 택배 배송을 하지만 지방에는 이케아 매장이 없다 보니까 또 판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제품 제가 대구에 팔았던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가구가 두 가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배송이 힘들어요. 그냥 일반 택배가 아니죠. 대부분 경동 뭐 이런 식의 큰 화물 택배로 가야 되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싼데 그만큼 마진은 높은데 대신에 어때요? 내가 지금 가구를 몇백만 원 들여서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문에 흠집이 있어. 바꾸고 싶죠. 이게 그 대구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이었어요. 빌라 3층이었는데 받았더니 그때 이게 약간 흠집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흠집. 근데 이때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엘베가 없어서 기사님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손님한테 원래 돈을 더 달라고 했다가 그 3층까지 올리는 비용을 더 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어차피 마진이 크니까 고객님 그거 지불하시고 계좌 주시면 저희가 그거 이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저희 요거 보니까 이거 문 끝에 살짝 흠집이 있어서 반품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반품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는데 하려고 하면 대구에 일단 반품 접수를 해야 돼요. 기사님이 가서 그럼 3층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뭐 사다리 차도 아니야. 끄집어내야 돼요. 일단 제품을 또 뜯었어요. 그리고 흠집이에요. 그래서 서울까지 다시 올 때 또 흠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이케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반품 되는데 고객님 그렇게 할 거면 저희가 반품비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사실 파손으로 보기엔 너무 애매해서 저희가 회수 비용이랑 화물비 하니까 실제로 몇십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화물을 대구에서 서울까지였으니까 광명 이케아면 훨씬 또 멀잖아요. 이거 하니까 고객님이 이제 황당한 거죠. 게다가 저는 이
제품마다 막 반품비를 높게 잡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추가로 발생한다 정도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 마켓에서는 지금 반품비가 6,000원인데 네가 갑자기 몇십만 원을 왜 얘기하냐, 그리고 이거 하자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는 너를 또 다 내가 감수해야 되느냐, 감수한다고 한들 내 집에 이걸 받아서 집도 좁은데 놓을 수 있느냐, 온갖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던 게 바로 이 가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구가 마진은 높은데 진짜 그런 이슈, 그리고 하루 배송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화물로 가다 보니까 뭐 최소 이틀 아니면 더 걸리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진짜 미세한 흠집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도 한번 잘 고민하셔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탑2와 탑1이 사실 좀 비슷하긴 합니다. 탑2는 신발인데, 신발은 사진으로만 보면 다 명품입니다. 뭐 다 편해 보이고 다 완벽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게 일단 사이즈 이슈. 뭐 사고 다 반품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반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양심인 분들도 많아요. 한번 신고 반품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반품했더니 도매 사이트에서 밑바닥 사진을 보내줘요. 이거 사장님, 이거 솔직히 그냥 한번 신어보고 반품한 겁니까? 밑바닥이 까매. 밑장이 까매. 밑창이 까매. 야, 이거를 그냥 사이즈 안 맞다고 반품을 했냐고. 이건 솔직히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과를 하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해놓고 고객님한테 동일하게 하면 고객은 어때요? 아니죠.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진짜 신어보고 사이즈가 아니어서 반품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본드 살짝 나갔다 뭐 이런 것도 흔하죠. 뭐 털이 하나 나갔어요. 뭐 약간 얼룩이 있어요. 이런 것들 너무 반품이 많은 게 바로 이 패션 카테고리라서 저는 좀 탑2에 넣고,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많이 시달려서 패션 쪽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탑1과도 유사한데 신발에 이어서 사실 베스트가 여성 의류예요. 남성들은 그래도 좀 사실 덜합니다. 팔아보면 남성들은 덜한데, 여성분들은 사실 뭐 옷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예쁜 거 입고 싶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품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인 사이즈부터 상세 페이지는 사실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예쁘게 보이는데 우리가 파는 대부분의 것들이 막 완전 유명 브랜드 명품은 아니다 보니까 보세 수준이잖아요. 퀄리티는 보세인데 가격도 보세인데 소비자들은 명품 퀄리티를 원합니다. 사이즈라던가 퀄리티 때문에 반품률이 가장 높은 게 의류고요. 물론 재고 사입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이 의류 카테고리가 가장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고 CS가 가장 힘든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의류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도매 사이트와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입다가 막 립스틱 묻히고 루즈 묻혔는데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면 또 고객한테 그대로 또 줄 수도 없고, 여기서 또 화내니까 중간에서 또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부담할게요 하고 또 끝내는 게 많은 게 바로 이 의류죠. 그래서 저는 탑 1, 2죠. 의류와 신발을 아직도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위탁하면서 결국 탑 1에서 탑 7까지 실제로 제가 힘들었던 카테고리를 한번 뽑아왔는데,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대체 뭘 하란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PD님 물어본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정리한 게 사실 대량 가공 위탁 판매 가장 힘들었던 아이템 탑 7이잖아요. 팔기 전에 이런 걸 좀 알고 하셔라 라고 준비를 했는데, 요걸 저는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때요? 나도 힘들어. 재고를 사도 힘들고 위탁을 해도 힘들고 어떻게든 힘든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너도 나도 다 힘들어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가장 돈 되는 아이템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탑 1, 2는 아직 안 하지만요, 탑 3부터 7은 합니다. 돈이 돼요. 물론 그것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배송 잘 되고 좀 이렇게 계정 유지될 수 있는 것들도 바닥에 깔지만 나머지 카테고리를 합니다. 장점이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어때요? 가구 100만 원 팔면 그래도 몇십 남잖아요. 바로 하나 팔자 말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해내면 커버만 잘 치면 손해보더라도 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고, 가장 돈 되는 아이템 탑 7과 가장 어려운 아이템 탑 7이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셀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카테고리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고, 의류나 신발 제가 안 하는 걸로도 여러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